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원순 시장의 시총 분향소가 열리면서 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이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이 추모 열기가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는 뭐 실종 신고 났을 때부터 뭐 이미 감지된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진짜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이제 성추행범으로 만들고 그걸 정의당이 앞장섰어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화들짝 놀란 게 어제부터 갑자기 뭐 안철수고 지금 핑크당이고 지금 다 나와서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장 안 된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하태경이 나와서 서울시장장은 2차 가해라고 그래요. 하태경은 유호정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배현진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해명하라고 그래요. 김종인이 원래 조문 올려고 했다가 당에서 말려갖고 못 왔대요. 안철수도 갑자기 세금 아깝다면서 업무로 사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조문을 왜 가냐고 그래요. 안철수가 그런 말 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안철수 아니에요? 근데 쟤네가 너무 급했다라는 거죠. 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장 이렇게 추모의 열기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박원순 시장을 기억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좋은 서울시장으로 남는 이 작업을 지금 싹 지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부터 지금 하는 짓들이 진짜 과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 오늘 네이버의 대문을 읽어볼게요. 네이버는요 그냥 저 세력의 그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성실해. 조국 2014년 SNS에 성추행 후 피해자 탓하는 개들 참 많다. 진중권 최민희에 닥치고 애도나 해라. 여당엔 단체로 미쳤다. 하태경, 박원순 서울시장장 그 자체가 2차 가해. 안철수 별도 조문 안 할 거 통합당도 조문 안 해. 박원순에 애도하며 백선엽의 논평도 안 한 여당. 박원순 서울시장장 반대청원 43만. 통합당 세금 쓸 일 아니다. 정치권 박원순 장례 절차 2차 가해 놓고 논쟁. 서울시장장 안 된다는 가세연. 안철수 조문 안 간다는 유호죠. 가세연 서울특별시 장장 금지 가처분 신청. 이게 지금 네이버에 어제 오늘 계속 떠있는 기사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이 조문 열기와 이 추모 열기를 막으려고 하는지가 진짜 보이죠. 왜? 쟤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들이 모이고 뭉치는 거거든. 쟤네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노무현과 같은 정치인이 가슴에 남기고 시민들에게 그게 남아서 그게 레거시가 되는 걸 쟤네들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치, 그 방해 공작, 쟤네들이 진짜 이 문재인 정부와 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악다구니를 쓰고 물어뜯었는데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180석이 완성됐잖아요. 집권 후반기에. 이게 가능한 건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 때문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돌처럼 바위처럼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깨지지 않는 거고 죽어도 깨지지 않는 그 핵심이라는 걸 있으니까 쟤네가 저걸 못 깬 거 아니에요. 근데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다시 기억에 남는 추억해야 되는 서울시장에서 남긴 업적들이 너무나 많죠. 그 업적들을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쟤네들한테는 이건 헬게이트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부터 계속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들 다 무너진다부터 방송에 나오는 거죠. 그린벨트부터 재개발하고 다 해제할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 할 것처럼 지금 나옵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단 1초의 조문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해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가로지기 연구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하도 다루니까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게 섭취하고 있는 어떤 그 비극적인 뉴스들은 사실은 우리가 100% 우리 일상에서 겪고 눈으로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100% 공감하기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타인의 고통 뿐만 나의 고통조차도 나의 고민조차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공감받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 고통의 깊이가 클수록 더더욱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은 외로운 존재거든요. 근데 공감해달라고 하고 무감각하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연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쟤네들은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선택지를 마치 무슨 알베르스탄 정보하듯이 넷이서 옷 딱 깔맞춤 해가지고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요. 근데 제가 경악한 건 뭐냐면은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17,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7,000명이면요, MBC나 JTBC의 그 방송의 실시간 그걸 능가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의 가면을 쓰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간음증에 찌든 사람들, 더욱더 자극적인 뉴스나 타인의 죽음이나 고통마저도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슈퍼챗을 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디아더스의 그 영화처럼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귀신인 거야. 같은 적어도 그래도 정치적으로 달라도 사람이겠지.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선택을 통해서 진짜 액면가의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어떤 숙제를 남겼어요. 우리는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저들은 과연 사람인가? 어저께 정의당에서 지금 탈당 러쉬가 일어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 유호정이나 장혜영이나 심상정 때문에 화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의당에. 근데 저는 아직도 정의당에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에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 아니, 저기 1,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쫙 보세요. 저게 진짜 상식을 가진 당인가. 제가 총선 전부터 정의당은 20대를 끝으로 사면해야 되는 당이 맞다. 저 사람들이 어떤 국회라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들이 갈 길은 이 핑크당과 같이 간다. 극좌와 극우는 수렴할 것이다. 끝내는 둘이 만나고 연대할 것이다. 지금 보세요. 많은 부분에서 사실상 연대하고 있거든요. 저 핑크당과 저 세력들이. 오죽했으면 이 가로지리 연구소가 유호정을 칭찬하는 이 사태가 벌어졌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놀라는 건 뭐냐. 이렇게 정의당의 이 작태를 비판하면서 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요, 쟤네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유호정이나 심상정이나 장혜영은. 박상학의 심리나 진중권의 심리랑 쟤네들은 똑같거든요. 쟤네들은 국민을 보면서 상식을 견지하면서 어떤 정치적 레가시를 만드는데 집중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돈을 주고 자기한테 표를 주고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내 이름 알렸다. 오히려 조중동에서 날 찾을 거야. 나는 이제 얘 핑크당 아니어도 나는 다른 당도 갈 수 있겠다. 얘는 그럴 거려. 쟤네들 눈도장 찍었다고 스스로 좋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성의 도덕의 종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극단적 저질 정치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는 거예요. 박상학이 자기가 민주주의 수호자 행동하고 진중권이 그러고 유호정이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하고 진보라고 하고 페미니스트라고 할 때 진짜 우리는 진짜 세기말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2017년에 이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끝으로 해서 사실은 거의 패미에 의해서 접수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 정의당은 노동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노동계급은 너무나 남성적이라는 거야. 이 계급투쟁이 너무 수구적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급투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젠더투쟁이다. 그러면서 이거 저스트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이 정의당을 접수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 파업하는 거라든가 노동자들이 이렇게 막 일하는 거 짜증나서 안 본다. 노조 이런 거 안 본다.
오히려 직장 내 성폭행이나 학내 성폭행이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솔깃하고 거기에 돈이 모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여자들이 모인다. 우리의 새로운 그 블루오션은 거기다. 그 죽어가는 당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상정이 그 자기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쟤네들을 끌어안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파멸에 그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메갈이나 워마드를 진보의 미래고 여성주의의 미래라고 보는 게 진보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거는 예 진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계속 뭐 부동산 값이네 경제를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 이 사회에 지성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상식을 견지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게임은 상식 안에서 정당한 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적어도 자기가 상식선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합리적인 보수고 내가 진정한 진보라고 하면 물어야 돼요. 나는 상식 안에 있는가? 나는 보편적 상식 안에 있는가? 나는 지성이 있는가? 나는 나를 고치고 돌아볼 관찰하고 성찰할 나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가? 라고 물어야 돼요. 인간성의 근본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공적 마인드가 있는가? 그 다음에 물어야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즘을 외치고 진보를 외치고 보수를 외치고 애국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나도 죽을 수 있고 너도 죽을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나는 살아있고 상대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우위에서 그 타인을 고통이나 죽음마저도 다 능멸할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 똑같은 일을 본인이 당했을 때 그 본인들의 가족이나 그 자식들의 가슴은 어떨 건지 한 번만이라도 제발 공감을 좀 해주라고. 공감이 실패한 사회가 인간이 사는 사회가 아니고 동정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추구자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이 정의당, 진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이 정의당이나 이 입진보들, 이 핑크당의 이런 행동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주도하에 가고 있는 이 진짜 이 사악한 언론들을 보면서 이 진짜 정상의 칼을 쓴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 이 금수라는 말이 너무나 떠오르는 요즘이에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